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봅니다. 이인수님께서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결과를 보고 속이 시원합니다. 예.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예. 뒤이어 뉴스에서도 이 예.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6989님께서는 헌재 첫 검사 탄핵 기각에 관련해서 이러니 검찰이 무소불위라는 거죠. 견제할 데가 전혀 없네요. 예, 이 판결 보고 뭐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네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뭐 헌재 자체도 네 분이나 그 중에 이건 맞다 탄핵해야 된다고 판단을 할 정도로 뭐 팽팽한 사안이었지만 네. 이게 결국 이제 4대 6인가로 기각이 됐는데 네. 그 6분의 판단에 공감할지 4분 탄핵해야 네. 된다는 판단에 공감할지에 대해서는 4대 5였군요. 예. 4대 5. 예. 그래도 될 때까지 또 해보면 예, 되겠죠. 뭐 아니 검찰이 뭐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땐 그때마다 해야겠죠. 네. 뭐 이게 국회를 통과한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사 탄핵에 예. 관련돼서는. 자, 2190님께서는 시사 이야기 아닙니다.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얼굴도 보기 싫지만 찾아가야 해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저의 이 미움의 돌덩이는 어떻게 깨야 할까요? 지혜를 나눠주세요라고 했네요. 오윤혜 씨가 이거 조언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런 걸 조언을 드릴 만큼 네. 현명하지 못해서 참 답답합니다. 예. 근데 정말 이분 자체가 현명하신 게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실 제 자신이 제일 괴롭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네. 사실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바로 그냥 그 미움을 네. 다른 식으로 바꿨던 것 같아요. 아, 불쌍하다. 예. 안 됐다. 안타깝다. 이런 연민의 감정으로 좀 바꿔보시는 건 어떨지. 좋은 방법인 또 아프시다고 것 하니까 같습니다. 그분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왜요? PD가 오늘 좀 네. 성의가 없나요? 아니요 센치해진 것 같습니다. 센치예요. 왜냐하면 네. 그 뭔가 마음에 힘든 일이... 뭐 시사적인 것만 올리시다가 오늘 갑자기 이런 것도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본인이 마음이 힘든 게 뭐 있나 한번 이따 물어봐야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뉴스는 앞서 얘기했었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특히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다 강조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 이분이 노소영 예. 관장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을 하지 않았다면 예. 받지 못했을 혜택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판결한 거죠. 판결은. 네, SK 하면 떠오르는 게 텔레콤이니까. 예. 근데 이게 대법원으로 이제 대법원 예. 판결만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2심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결과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어떤 있나요? 법률 전문가들은 이 판결의 골자는 유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심은 끝났으니까요. 이제 법리를 가지고 따지는데 모르죠. 예, 근데 우윤혜 씨 개인적으로 이 판결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너무 당연한 결과다라는 예.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저는 사무실에서 네. 사무실에서 어디서 박수 소리가 막 크게 들리길래 아, 진짜요? 아 진짜로요. 박수 소리가 막 특히 박수 소리의 그 하이톤의 어떤 그 네. 여성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길래 딱 돌아봤더니 후배 여자 기자들이 네. 정의가 실현됐다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혼인 관계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보니까 2015년에 혼외 자녀를 언론에 공개해버렸고. 예.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서도 질타한 내용을 주목해 봤을 때 2019년 2월부터 혼인관계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신용카드 정지시키고 예. 1심 판결 이후에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하고 또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 이 부분 때문에 박수를 친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판결문을 막 네. 읽고 뭐 난리를 그래요. 제가 한마디 했죠. 흡사 네가 이긴 것 같다. 하지만 저희 남편의 재산 상태는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네. 네. 왜 묻지도 않은 말을 하고 그러십니까? 전 열심히 살 거라서. 자, 노소영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최태원 회장 동거녀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판결이 앞으로의 소송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오늘 이 판결이 위자료만 해도 거의 20배를 더 1심보다는 그렇죠. 예, 뭐냐면 3천. 뭐 거기 표현 보면 그 판사의 표현이 네. 굉장히 강렬하고 질책이 많아요. 그렇네요. 아니, 예, 뭐 일부 일처제란 제도를 뭐 제가 정확히 지금 네, 전혀 기억나는- 존중하지 예, 않는, 전혀 존중하지 않는 않았다. 태도,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예, 그러면서 이 위자료, 그러니까 이 노소용 씨가 받은 어떤 상처에 대한 위자료를 20배. 그리고 아까 이혼 전문 변호사이신 우리 양지열 변호사 나오셔가지고 아 우리나라에서 20억 위자료는 그 나머지 재산 분할 말고요. 네. 거의 초유의 일이라고. 그러니까요. 엄청난 금액이라고요. 그렇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 상처를 인정했다는 것은 향후 재판에도 네. 상처를 유발한 어떤 분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건 최태원 그냥- 회장이 예, 아내가 있는 거 알고 만난 거잖아요, 이분은. 몰랐을까요? 그런가요? 세기의 결혼식을 1988년도에 아, 그렇죠. 알 수밖에 결혼했는데요. 없죠. 알 수밖에 네, 없죠. 몰랐다면 알 네, 수밖에 말이 안 없죠. 되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하여튼 왜 이게 인상 깊었냐면 주변에 있는 이 분들이 여자분들이 특히 예상보다 더 속 시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1심 때는 너무 작은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 말도 안 된다고 분노했는데 1조 3,808억 예. 원이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거든요. 그렇습니다. 1심과 다른.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이건 정말 많이 화가 나는데 예.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해서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외교 간행물인 2023년 일본 개황을 발간했는데 여기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를 통째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67년 동안에 일본의 주요 인사들의 왜곡 발언이 이렇게 요약 정리되어 있었는데 2023년에는 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역사 왜곡 언급 사례 대략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은 예. 말씀하십시오. 예. 51년도에 일본에 있는 한국인에게 일본 국적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이민족인 소수민족은 뱃속의 벌레로서 일본이 이것을 갖게 하지 않는 것이 한일회담의 목적이다. 예. 이런 발언했고요. 한국 민족의 노예 상태를 말한 카이로 선언은 연합군의 전시, 히스테리를 표현함. 일본의 36년간의 한국 통치는 한국인에게 은혜를 베푼 것임.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일본인은 아프리카 토인이나 조선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스럽다는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됨. 이런 대단한 막말들이 근데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삭제했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거를 네. 삭제한 시기가 네. 3월 15일이에요. 이 공개한 게 일본 개항을 공개한 시기가. 근데 요때가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기가 근데 겹친다는 저는 분석이에요. 요때가 그때가 겹치는 것들 넘어서서 일관적으로. 일관되죠. 아주 뭐 너무나 일관된 게 너무나 어떤 화가 나요. 뭐냐면 네. 왜 일본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나서서 설명해주고 또 나쁜 얘기 나서서 지우고 네. 또 뭐 반잔 맨날 먼저 따라준다는데 저쪽에 홀딱홀딱 마시고 맨날 엎었죠. 나머지 잔도 저는 엎어버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이익이 된 건 가져갔으니까 홀딱 마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없진 않고 엎었으면 둘 다 못 먹었지만 네, 그런 우리가 뜻이군요. 따라주면 그냥 마시고. 반잔씩 마시고 빈잔 내려놓으면 또 따라주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가 합리적인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하나가. 이렇게까지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해서 얻을 게 이해가 안 되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것도 요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아주 기억에 아주 심각하게 국민들이 화를 냈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네. 우리가 나서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듯한 분위기를 계속 네. 뭐 여기저기서 해외 언론에다도 그렇고요. 네. 이런 일들을 왜 할까? 그래놓고 라인 문제도 뭐 저쪽 정부에서는 노골적으로 어떤 장관들이 분명한 말을 해서 지분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나서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외교적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그 외교부 장관은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본인도. 아니 기시다도 지금 10% 지지율에 거의 퇴진 위기 수준이잖아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국의 이익을 좀 챙겨보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겁박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지율이 맘먹게 낮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도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는지 아무도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대통령이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평가한 얘기가 너무 기억에 남는 게 하나 뭐예요?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의 부시 대통령이 와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해상하면서 그렇게 국익에 철저히 자기가 강대국의 대통령인데 네. 그렇게까지 국익에 철저하게 국익을 위해서 진짜 온몸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 요지는 정확한 네. 겁니다. 온몸을 던져가지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너무나도 인상 깊고 존경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대통령의 사실 모습 그게 아닙니까? 왜 만나서 좋은 얘기하고 웃으면 그게 맞아요.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 부시 대통령이 보기에는 그게 당연한 건데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불편한 얘기를 불편한 꺼내고 얘기를 그런 걸 하고, 서슴없이 얘기하는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런 대통령이 꼭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하부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윤혜 씨 감사합니다.